비가 실처럼 내리던 그 밤, 젖은 골판지 상자 안에서 들린 약한 울음소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세 마리 중에 너만 살아있구나. 어머님, 제가 무료로 서류 처리해 드릴게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르신, 늦으면 집 못 지켜요. 빨리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 작은 생명이 파낸 건 흙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이 마이크로칩 기록 장미라가 직접 인수했다고 나와요. 이들이 이 알을 이용해서 버려진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진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지난해 11월 20일 목요일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진포시장에서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김치 몇 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무거운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시장 뒤편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아스팔트 한가운데 젖은 골판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택배 상자 같아 보였는데 빗물이 상자 모서리로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누가 버린 쓰레기려니 했어요. 요새 사람들이 아무데나 갖다 버리니까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끙, 끙. 사람 소리는 아니었어요. 뭔가 작은 생명체가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히 그 상자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혹시나 해서 무겁던 보따리를 젖은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뭔 소리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고, 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3마리의 하얀 털뭉치들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 강아지들이었구나. 그런데 2마리는 유난히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장 작은 한 마리만, 정말 작디 작은 녀석만 파르르 떨며 가늘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순백색 털이 빗물에 젖어서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검은 콧구멍이 작게 벌름거리고 감겼던 눈이 살짝 떠지면서 나를 올려다봤어요. 아이고, 누가 너희들을 여기다 버렸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형제들은 안 된 것 같은데 이 작은 녀석만 그나마 몸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이대로 두면 이 아이도 형제들처럼 될 게 뻔했어요. 시장에서 막 나온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어르신, 저런 건 건드리지 마요. 병 옮는다니까요. 그냥 두고 가세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길에서 주운 동물한테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직 숨 쉬고 있는데 어떻게 눈 감노? 나는 조심스럽게 그 작은 몸뚱이를 2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가벼웠어요. 솜털처럼 부드러운 털 사이로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품에 안으니까 조금 따뜻해졌는지 작은 코를 내 손목에 비비면서 힘없이 끙끙거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집으로 서둘러 걸어갔어요. 중간중간 품 안의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면서요. 다행히 숨은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등을 켜고 자세히 보니 순백색 털이 정말 예뻤어요. 배 한쪽에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았고 목에는 목줄이나 이름표 같은 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부엌에 가서 우유를 데웠습니다. 집에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담아서 아이 입가에 천천히 흘려 넣었어요. 처음엔 거부하더니 몇 방울 맛을 보고 나서는 간절하게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많이 배고팠구나. 오래된 전기장판을 펴고
그 위에 헌수건을 깔아줬어요. 아이는 따뜻한 곳에 누우니까 금세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내 손바닥에 작은 코를 묶고는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서웠을 텐데 이제야 편안해 보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작은 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살아생전에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줬거든요. 생명은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다라고 늘 말하곤 했죠. 영감, 내가 하나 데려왔다. 어떻게 생각하노? 영정사진 속 남편이 빙긋 웃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잘했다고 하겠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되니까 아이가 깨어서 다시 끙끙거렸어요. 또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우유를 다시 데워서 먹였습니다. 이번엔 처음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너 이름은 뭐라고 할까? 하얀 털이니까. 백구? 그래, 오늘부터 너는 백구다. 백구는 내 목소리에 반응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정말 조그만 꼬리였지만 분명히 흔든 거였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전기장판 위는 묘하게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줄곧 혼자였는데 이 작은 생명 하나가 집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날 밤 구한 게 단순히 개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요. 이 아이가 앞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증인이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백구가 파낸 건 흙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 백구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두세 번 깨어서 숨 쉬는지 확인했으니까요. 다행히 아이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엄마는 장에 나가야 한다.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도 김치와 밑반찬을 챙겨서 시장에 나가야 했거든요.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 다 익어 있었죠.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무말랭이. 어제 못 판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 담근 것들을 플라스틱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닦으면서 문득 벽에 걸린 남편 영정을 쳐다봤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영감, 나 아직 버틸만해. 이 집만 지키면 돼. 남편이 떠나고 나서 모든 게 어려워졌어요. 생전에 남편이 지인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고스란히 우리 부부한테 넘어왔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야 했고요. 다행히 집값이 올라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매달 이자만 갚기도 빠듯했어요. 백구가 낑낑거리며 깨어났어요. 또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우유를 데워서 먹이니까 어제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래, 많이 먹어라. 튼튼해져야지. 시장 갈 준비를 마치고 백구를 다시 전기장판 위에 눕혔어요.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나가야 했거든요. 엄마 금방 돌아올게. 아프지 말고 잘 자고 있어. 오전 6시 시장 좌판에 자리를 펼쳤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김에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 술래 언니가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옥분아, 오늘 일찍 왔네? 응, 집에 작은 손님이 하나 와서.
술래 언니한테 어젯밤 일을 간단히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걱정이 앞섰나 봐요. 아이고, 길에서 주운 게라고? 무슨 병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죽어가는 걸 어떻게 그냥 둬? 마음은 알겠는데 요새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노리는 나쁜 놈들이 많다며. 조심해야 해. 술래 언니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사실 요즘 이상한 전화가 자주 걸려왔거든요. 집을 팔라는 얘기, 재개발 준비하라는 얘기, 위임장 쓰라는 얘기. 처음엔 그냥 무시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무슨 나쁜 놈들? 브로커들 말이야. 집값 싸게 쳐서 사겠다고 위임장만 받아가는 거지. 서류 몰라서 덥석 도장 찍었다가 집 뺏기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래. 가슴이 덜컥했어요. 며칠 전에도 무료 서류 대행이라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재개발 관련 서류를 대신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했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거절했는데 잘한 일이었나 봐요. 우리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가? 그렇지.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재개발 투기꾼들이 들끓는다며.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나도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집을 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 살면서 지킨 집인데 내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 이름 석자, 남편이 지켜준 집. 내가 지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만은 지켜내겠다고요. 오전 장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백구가 깨어 있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겨주는 게 정말 귀여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당 한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낑낑거리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왜 그래? 뭐가 있나? 백구가 쳐다보는 쪽을 따라가 봤어요. 오래된 장독대 옆이었는데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백구는 계속 그쪽을 향해 짧게 지저댔습니다. 거기 뭐가 있길래 그러노? 점심을 먹고 나서도 백구는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장독대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낑낑거리고 내가 따라가면 땅을 킁킁 냄새 맡고 마치 뭔가 묻혀 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오후에 시장에 다시 나갔을 때였어요. 상인의 박만수 부회장이 내 좌판 앞을 지나가더니 말을 걸었어요. 평소에는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친근하게 굴어서 좀 어색했어요. 어르신,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렇지. 먹고 살만해. 재개발 얘기 들으셨죠? 우리 시장 상인들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술래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가 싶어서 조심스러워졌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잖아. 그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류 정리라든지 재산 정리라든지. 만수 씨가 투가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절한 것도 그렇고 자꾸 서류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술래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면 되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시장 상인들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만수 씨가 가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친근하게 인사한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까 백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장독대 옆 땅을 앞발로 극적극적하면서 파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야야, 거기서 뭐하노? 땅을 왜 파? 백구를 말렸지만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백구가 파려고 하는 그 땅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게 묻혀 있다는 거요.
밤이 깊어가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행동도 그렇고 만수 씨의 갑작스러운 관심도 그렇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영감, 요새 세상이 하도 복잡해서 나 같은 늙은이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백구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신경이 쓰여. 그때 백구가 내 발치로 와서 작은 머리를 비비고 있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요. 이 작은 생명이 내게 온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도 어김없이 4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 내 발치에서 자던 아이가 없었어요. 백구야? 어디 갔너? 부엌 쪽을 둘러봐도 없고 화장실 쪽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당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극적거리는 소리였어요. 마당 문을 열고 나가보니 백구가 어제부터 신경 쓰던 그 자리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어요. 아이고, 새벽부터 뭐하노? 거기서 뭘 파냐고. 백구를 말리려고 다가갔는데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는 겉흙만 살짝 극적거렸는데 오늘은 제법 깊이 파여져 있었거든요. 밤새 혼자 팠나 보네요. 야야, 그만해. 마당이 엉망이 되잖아. 백구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파놓은 구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녹슨 금속 같은 게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이 생겨서 손으로 흙을 더 파봤어요. 그러자 팅 하고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단단한 물건이 묻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니까 반쯤 파묻힌 케이스 같은 게 나왔어요. 옛날 필름 카메라 케이스처럼 생겼는데 녹이 많이 슬어서 언제 묻힌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크기는 손바닥 정도였고요. 이게 왜 여기 묻혀 있을까?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털어봤어요. 잠금 장치도 녹슬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시계줄에 매달린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누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USB는 요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모양이었어요. 봉투는 습기 때문인지 모서리가 조금 상했지만 안에 든 건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남편 도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남편 도장은 서랍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왜 여기 또 하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어요. 펼쳐보니까 남편 손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남편이 쓴 글씨였어요. 만수 조심해라. 집은 내 이름으로 지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수라고? 상인의 만수 씨 말인가요? 왜 남편이 만수 씨를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몰래 묻어뒀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제 만수 씨가 갑자기 친근하게 말을 걸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재개발 얘기하면서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도요. USB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제대로 작동할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안 열릴 수도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 수리점에서 일하는 젊은 민수가 떠올랐어요. 저번에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고쳐달라고 갔었는데 데이터 복구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오래된 USB도 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 나갈 시간이었어요. 벌써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늦으면 좋은 자리를 못 잡아요. 일단 이거부터 챙기자. USB는 너무 중요해 보여서
그대로 두기가 무서웠어요. 대신 봉투와 그 안에 있던 도장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민수한테 가서 USB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백구한테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중요한 걸 영영 찾지 못했을 거거든요. 백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중요한 걸 찾았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면서 내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마치 잘했다는 듯이요. 서둘러 시장 갈 준비를 했어요. 김치통들을 챙기고 보따리를 싸는데 자꾸 가방 속 봉투가 신경 쓰였어요. 남편이 왜 이런 걸 몰래 묻어뒀을까요? 그리고 만수 씨를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제 만수 씨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친근하게 굴었던 것도 그렇고 자꾸 서류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박만수 씨였어요. 이렇게 일찍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신기했어요. 어르신, 일찍 나오셨네요. 만수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친근한 태도였어요. 응, 좀 일찍 나왔지. 오늘은 날씨도 굽고 하니까 일찍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서류 처리건도 있고요. 또 서류 얘기였어요. 가방 속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서류? 재개발 관련 서류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 메모에 있던 만수 조심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혼자서 하시기엔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만수 씨가 계속 서류 얘기를 하는 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내 집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왜 자꾸 도와준다고 할까요? 지금은 장사나 해야겠어.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자리로 향했어요. 만수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좌판을 펼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 만수 씨의 갑작스러운 관심, 그리고 백구가 파낸 그 케이스.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술래 언니가 옆자리에 와서 인사를 했어요. 옥분아,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나?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사실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면 만수 씨한테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김치를 팔 때도 자꾸 가방 속 봉투가 생각났어요. 남편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후가 되자 결심이 섰어요. 장사를 일찍 마치고 민수한테 가서 USB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이 답답함을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술래 언니, 나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 왜? 몸이 아파? 응, 좀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 씨를 다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다른 어르신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역시 서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 메모가 맞다는 걸요. 만수 씨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요. 그 이름 만수. 남편이 남긴 두 글자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USB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기계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남편이 왜 이걸 그렇게 조심스럽게 묻어뒀을까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백구야,
내일 민수한테 가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백구는 내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없었다면 영영 찾지 못했을 소중한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오늘은 꼭 민수를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좌판을 펼치고 있는데 만수 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타났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만수 씨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이분은 장미라 씨라고 시청에서 나오신 복지사님이에요. 재개발 관련해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러 오셨어요. 복지사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공무원이라면 믿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에서 이런 일까지 도와주나 싶기도 했고요. 장미라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재개발 보상 절차가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신다고 해서 직접 나왔어요. 말투가 정말 부드럽고 친절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 메모에 있던 만수 조심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슨 절차요? 재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서류를 정리해 두시면 훨씬 편해요. 특히 위임장 같은 거 미리 써두시면 나중에 번거롭지 않거든요. 또 위임장 얘기였어요. 술래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임장만 받아가서 집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임장은 왜 미리 써요? 장미라 씨가 더욱 다정하게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관청에 다니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면 편하시죠. 제가 무료로 서류 처리 다 해드릴게요. 무료라는 말에 조금 솔깃했어요. 사실 관공서 일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무료는 왜 해주세요? 어르신 같은 분들 도와드리라고 있는 직업이에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어요. 만수 씨가 왜 이런 일에 끼어 있는 걸까요? 만수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 시장 어르신들, 제가 다 챙깁니다. 믿고 맡기세요. 그때 다른 상인 어르신 한 분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정말 편하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장미라 씨가 얼른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네, 좋으세요. 여기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시면 돼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고 글씨도 작아서 읽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장미라 씨는 자꾸 서둘러서 쓰라고 재촉했어요. 어르신, 빨리 처리하셔야 해요. 늦으면 보상금도 적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말에 어르신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큰일이지. 얼른 써야겠네. 도장을 꺼내려고 하는데 나는 말렸어요. 잠깐만요. 그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장미라 씨가 살짝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정식 서류예요. 시에서 준 거라서요. 만수 씨도 거들었어요. 옥분 씨,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때였어요. 장미라 씨가 나를 향해 말했어요. 어르신 댁은 특히 더 서둘러야 해요. 하자 이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자 이력? 네, 집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금을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빨리 정리하셔야 손해가 없어요. 가슴이 덜컥했어요. 우리 집에 무슨 하자가 있다는 걸까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무슨 하자요?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자꾸 서두르라고 하고 남편 메모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늦어요.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김치 좌판 아래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짧게 짖고 떨기 시작한 거예요. 끙끙, 컹. 백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봤어요. 뭔가 위험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장미라 씨가 백구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귀여운 강아지네요. 어디서 키우세요? 길에서 주웠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 등록은 하셨어요? 왜 갑자기 백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 낯선 손길이 내 가방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누군가 지나가면서 가방을 건드린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해서 가방을 확인해 보니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하네. 가방 안을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 없어진 건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봉투도 그대로 있었고요. 하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누군가 내 가방을 뒤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장미라 씨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서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수 씨와 장미라 씨는 다른 상인들에게 가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위임장 쓰라고, 빨리 처리하라고, 무료로 도와준다고. 점심때쯤 술래 언니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옥분아, 큰일 났어. 삼거리 사는 김할아버지 있지? 그분이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 집 서류 맡겼다가 큰일 났대. 무슨 일? 명예 이전 신청이 들어갔다는 거야. 본인도 모르게 말이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대.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힘들다는 거야. 위임장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나 뭐라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내가 아까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복지사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서류 처리 도와준다고 했다더라고. 장미라, 설마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수법을 쓰는 다른 사람일까요? 오후 내내 불안했어요. 혹시 나도 표적이 된 건 아닐까요? 가방을 뒤진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민수를 만나서 USB를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남편이 남긴 단서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더 큰 위험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 밤 백구가 계속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요. 가방 지퍼가 열린 자국. 그 작은 틈새로 큰 위험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백구가 계속 현관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거든요. 창문 밖을 내다봐도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이는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봤어요. 나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USB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이 작은 기계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꼭 민수한테 가야겠다. 아침 장사를 서둘러 마치고 휴대폰 수리점으로 향했어요. 진포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민수가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는 2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직해 보였거든요.
다른 가게들은 고치지도 못할 걸 고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걸 좀 봐줄 수 있나? USB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민수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거네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서 나왔어. 남편이 묻어둔 것 같아. 묻어뒀다고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나 보네요. 민수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처음엔 인식이 안 됐는데 몇 번 시도한 끝에 드디어 열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 파일들이 좀 특이해요. 사진 파일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문서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촬영 조건이 완전히 동일해요. 민수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계약서 같은 문서들이 여러 장 찍혀 있었는데 정말로 똑같은 각도, 똑같은 조명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합성을 위한 소스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합성? 네, 문서 위조할 때 쓰는 수법이거든요. 원본 사진을 찍어두고 나중에 내용을 바꿔서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뭔가 큰 음모를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파일이 좀 손상된 것 같아서 복구 작업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걸려? 한 이틀 정도요. 신중하게 작업해야 해서요. 그런데 어르신, 이런 일에 휘말리셨다면 조심하세요. 문서 위조는 심각한 범죄거든요. 민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USB 안에 통화 녹취 파일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복구해 볼게요.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줘. 꼭 부탁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 씨와 마주쳤어요. 혼자가 아니라 어제 봤던 장미라 씨와 함께 있었어요. 어르신, 어디 다녀오세요? 응,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서류 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또 서류 얘기였어요. 정말 끈질겼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장미라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르신,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처리하셨거든요. 다른 분들? 네, 오늘 오전에도 3분이나 서류 처리하셨어요. 모두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뭔가 불안했어요. 혹시 김할아버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는 건 아닐까요? 어르신 댁은 특히 서둘러야 해요. 이유가 있거든요. 무슨 이유? 장미라 씨가 잠깐 만수 씨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자세한 건 저녁에 댁으로 찾아뵐게요. 시간 내주세요. 집으로? 네, 서류를 가져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7시쯤 괜찮으세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강요하는 분위기였어요. 두 사람이 계속 압박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잠깐만. 좋아요. 그럼 저녁에 뵐게요. 집에 도착하니까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킁킁거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뭘 찾고 있노? 아이는 현관문 밑 틈새를 계속 킁킁거렸어요. 뭔가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손전등을 가져와서 비춰봤는데 정말로 뭔가 있었어요. 검은 비닐에 쌓인 작은 물건이 틈새에 끼워져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빼내서 열어보니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백구가 꼬리를 흔들면서 내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마치 잘 찾았다는 듯이요. 녹음기를 켜보니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할머니는 서류를 잘 몰라. 만수 형님 말대로 하면 돼.
그 집은 확실히 값어치가 있어.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크고 위임장만 받으면 명예 이전은 간단해. 장미라가 내일 가서 마무리한다고 했지? 응, 그 여자 솜씨가 좋아. 어르신들 속이는데 천재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로 나를 속이려고 한 거였어요. 만수 씨와 장미라 씨가 한 팀이었던 거예요. 더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남편이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죽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던데 혹시 증거 같은 걸 남겨뒀을까? 설마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냥 의심만 했을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 해. 만약 뭔가 나오면. 녹음이 여기서 끊어졌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USB를 묻어두고 녹음기도 숨겨둔 거였어요. 만수를 조심하라는 메모도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영영 몰랐을 뻔했어. 백구는 내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낑낑거렸어요. 마치 더 조심하라는 듯이요.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곧 장미라 씨가 올 시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할까요?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혹시 지금 시간 있나?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설명하면 길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중요한 증거를 더 찾았거든.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곧 결판이 날 것 같다. 네가 찾아준 증거들로 말이야.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7시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왔나 봐요.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 온 거였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 만수 조심해라.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울음소리가 거짓말을 물고 왔던 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장미라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얼굴에 있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약속보다 좀 일찍 왔어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장미라 씨가 들어서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끙, 으르르. 이렇게 경계하는 백구를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순하기만 했는데 장미라 씨만 보면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했어요. 어머, 강아지가 왜 이래요? 사람을 무서워하나 보네요. 장미라 씨가 백구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이상하네요. 동물은 감각이 예민해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장미라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두꺼운 뭉치였어요. 어르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상황?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댁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문제라는 걸까요? 어떤 문제요?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막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네, 그래서 빨리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서류를 내밀면서 펜을 함께 줬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녹음기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인감증명서 발급을 막겠다면서 오히려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잠깐, 이 서류를 자세히 봐야겠어요.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처리하셔야 해요. 장미라 씨가 재촉했지만 나는 서류를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였어요. 보호 조치가 아니라 위임장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위임장이잖아요. 아, 그거는 보호 조치를 위한 위임장이에요. 법적 절차상 필요한 거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녹음기에서 들은 대화를 알고 있으니까 뻔히 보였어요. 저는 사인 안 할래요. 장미라 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이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속인 거죠? 뭐라고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 와랄. 마치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정말로 현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옥분 할머니 계세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응, 들어와. 민수가 들어오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장미라 씨가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서류 처리 도와준다고 하는데. 민수가 서류를 쓱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위임장이네요. 함부로 사인하시면 안 돼요. 장미라 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르신 가족인가요? 가족은 아니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관계없는 사람이 왜 끼어들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르신, USB 복구 작업이 끝났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장미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어르신, 제가 오면서 구청에 들렀는데요. 정말로 누군가 어르신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신청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민수가 장미라 씨를 가리켰어요. 장미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뭔 소리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 있어요. 구청 CCTV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민수가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핸드 스캐너 같은 거였어요. 어르신, 혹시 배꼽배 쪽을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마이크로칩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마이크로칩? 요즘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심는 건데 신상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백구를 안고 배 쪽에 스캐너를 대자 삑 소리가 났어요. 정말 있네요. 화면에 정보가 떠올랐어요. 민수가 내용을 읽어줬어요. 마이크로칩 등록 이력. 한 달 전에 해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중개 차량에 실렸고 최종 인수처가. 민수가 잠깐 멈췄어요. 최종 인수처가 진포동물보호소네요. 운영 책임자 박만수. 장미라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에 입양 상담 장미라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백구는 우연히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만수 씨와 장미라 씨가 계획적으로 버린 거였어요. 아마 내 집 근처에서 뭔가 찾게 하려고 한 거겠죠. 니들이 이 아이를 이용한 거야? 장미라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오해예요. 절차상 그런 거고. 어떤 절차요? 강아지를 미끼로 써서 집을 빼앗으려던 거 아니에요?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USB 안에 있던 사진들이에요. 전부 같은 조건에서 촬영된 계약서 사진들이고 합성용 소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화 녹취도 복구됐어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장미라 씨가 급하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어디 가세요? 경찰서 가야죠. 민수가 막아섰지만 장미라 씨는 밀치고 나가버렸어요. 민수가 나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까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백구가 내 무릎에 올라와서 얼굴을 핥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만수 씨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민수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네,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건으로요. 이제 정말 결판이 날 것 같았어요. 과연 만수와 장미라의 음모가 완전히 밝혀질까요? 그리고 백구가 가져다 준 진실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 함께 해주세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말했어요. 어르신, 경찰서에 신고했고요. 내일 아침에 구청으로 같이 가서 긴급 가처분 신청을 해봐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승산이 있을 거예요. 가처분이 뭐야? 일단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거예요. 만수 씨나 장미라 씨가 어르신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현관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옥분 씨, 나와요. 만수 씨 목소리였어요. 장미라가 도망가면서 얘기한 모양이에요. 문 열어요. 얘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친근했던 톤은 온데간데 없고 위협적이고 거칠었어요. 민수가 내 앞을 막아섰어요.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백구도 현관 쪽을 향해 크게 지저댔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옥분 씨, 괜한 오해하지 말고 나와서 얘기해요. 만수 씨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민수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갔나? 그런데 그때 뒤뜰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담을 넘어온 것 같았어요. 어르신, 뒤로 도망치려나 봐요. 일단 경찰서로 가요. 급하게 백구를 안고 민수를 따라 나왔어요. 다행히 만수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구청으로 갔어요. 민수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USB 파일들, 녹음기, 백구의 마이크로칩 정보, 그리고 구청 CCTV 영상까지요. 법무 담당 공무원이 자료들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런 치밀한 사기는 처음 봅니다. 가처분 신청하시는 게 맞겠어요. 그런데 서류를 작성하는 도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민수가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옥분 씨, 안녕하세요. 김태섭입니다. 태섭 씨? 남편 친구 김태섭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본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늦었습니다. 진작 나와야 했는데. 태섭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위임장 용지가 들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위임장입니다. 만수놈들이 위조한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이 직접 준비한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비워뒀습니다. 왜요? 만수놈들이 위조 위임장을 만들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따로 보관하고 가짜가 나오면 이걸로 맞서라고 하셨어요. 태섭 씨가 작은 녹음기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것도 그때 맡긴 겁니다. 만수놈이 당신 남편한테 협박하던 내용이 들어있어요. 녹음기를 재생하자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죽은 지 3년이 됐는데도 생생했어요. 만수야,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아저씨, 시대가 바뀌었어요. 재개발되면 다 부자 되는 건데
왜 혼자만 고집 부려요? 남의 집을 속여서 빼앗는 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아저씨가 협조 안 하시면 아저씨 없어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위협하는 거냐?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차피 아저씨 혼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녹음이 여기서 끊어졌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증거들을 모아뒀던 거예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이 죽어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지방법원에 갔어요. 가처분 신청서를 냈는데 판사님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피신청인들의 위임장 입수 경위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칩 기록은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네요. 민수가 증언했어요. USB 내부의 사진들은 메타데이터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조명에서 촬영된 것으로 문서 위조용 소스 이미지의 특징을 보입니다. 태섭 씨도 증언했어요. 피신청인 박만수는 이미 3년 전부터 신청인의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신청인의 남편은 이를 예견하고 증거를 보전했습니다. 판사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신청인 한옥분의 재산권 침해 위험이 명백하고 급박합니다. 피신청인들의 접근 금지 및 서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어르신,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만수 씨와 장미라 씨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고 해요. 시장 상인회에서도 만수 씨를 부회장에서 해임했다고 하고요. 시장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이 미안하다고 인사했어요. 옥분 씨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한테 속을 뻔했네요. 옥분 씨가 막아주셔서 우리도 살았어요. 순례 언니가 와서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혼자 다 감당하느라.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백구야, 네가 내 집을 지켰다. 네가 내 이름을 지켰다. 백구가 내 얼굴을 핥으면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가져다준 큰 기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영감, 고마워. 끝까지 나를 지켜줘서. 네가 남긴 증거들로 우리 집을 지켰어. 영정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울음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우리 편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시장의 새벽 공기는 한층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와 장미라 때문에 무거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백구는 이제 제법 컸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2배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순백색 털도 더욱 윤기가 나고 검은 눈동자도 더욱 또렷해졌어요.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시장에 나가서 좌판 밑에서 얌전히 누워있곤 했어요. 백구야, 오늘도 같이 가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내 뒤를 따랐어요. 시장 사람들도 이제 백구를 완전히 식구로 받아들였어요. 가끔 김치나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요. 옥분 씨, 백구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네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상인들이 인사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모두를 지켜준 거였으니까요. 점심때쯤 태섭 씨가 시장에 찾아왔어요. 요즘 자주 들르곤 했어요. 남편 친구라고는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옥분 씨,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태섭 씨가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남편이 쓰던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서 검은색이 반질반질했어요. 이거 영감이 쓰던 거네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겼어요. 언젠가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요. 만년필을 손에 쥐니까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 펜으로 얼마나 많은 글을 썼을까요? 가계부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을 믿었어요. 혼자서도 잘 지킬 거라고 믿었어요. 고마워요, 태섭 씨. 영감이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결국 당신이 해낸 일이에요. 그 사람은 단지 도구만 준비해 놓은 거고요. 태섭 씨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증거를 준비해 뒀어도 결국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민수가 시장에 왔어요. 요즘 자주 들르곤 했어요. 백구 예방접종 때도 같이 가주고 개 사료도 사다 주고 정말 친자식처럼 챙겨줬어요. 어르신, 백구 목줄 샀어요. 민수가 작은 종이 달린 빨간 목줄을 보여줬어요. 정말 예뻤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다니. 백구가 우리 영웅이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백구에게 목줄을 채워주니까 종이 딸랑딸랑 울렸어요. 정말 맑고 예쁜 소리였어요. 딸랑딸랑.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던 밤 골판지 상자에서 만난 작은 생명. 그 아이가 파낸 진실들. 그리고 끝내 지켜낸 우리 집.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았어요. 장독대 옆 한때 비밀이 묻혀있던 그 자리에 백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파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백구야, 네 덕분에 우리 집을 지켰다. 백구가 내 손을 핥으면서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목에 찬 종이 딸랑 울렸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만년필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영감, 당신이 걱정한 일들이 다 해결됐어. 만수도 감옥에 갔고 장미라도 잡혔어. 우리 집도 지켰고. 영정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르신,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만수랑 장미라 사건 덕분에 노인 대상 사기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대요. 정말? 네, 그리고 법률 상담 창구도 새로 만든다고 해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요. 뿌듯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백구 정식 등록도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 식구네요. 고마워, 민수야.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르신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봤어요. 종소리가 바람에 딸랑거릴 때마다 평화로웠어요. 백구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백구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스르르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소중한 증거였어요. 문득 생각해보니 신기했어요. 버려진 것들이 서로를 구원한 거였어요.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와 외로워하던 할머니 하나가 만나서 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남편이 남긴 만년필로 일기를 써봤어요. 오랜만에 글을 쓰니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늘도 백구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평범하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남편아,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줘서.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는 길에 백구의 목줄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딸랑딸랑.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떠올랐어요. 내가 지켜낸 것들. 집, 이름,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생명과의 인연. 시장 좌판에 앉아서
김치통을 정리하면서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햇살이 하얀 털에 반사되어서 반짝거렸어요. 백구야, 오늘은 그냥 쉬자. 우리 집, 우리가 지켰다 아이가.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내 발치에서 졸기 시작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누군가 버린 생명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생을 지켜줬어요. 그게 기적이라면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해져서 모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